아니, 이걸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요? 노막 났나 봐.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게 휴지 조각이에요? 25억이라고요. 25억. 아니, 늙으려면 곱게 늙지. 기어이 자식 앞길에 똥물을 뿌리세요?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방금 들으신 이 표독스러운 목소리.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발을 씻겨주며 어머니가 최고라던 그 며느리 맞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오늘 아침 칠순 노모 말순 씨가 실수로 바지 주머니에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세제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뭉치. 그걸 본 순간 효부를 자처하던 며느리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를 여사님이라 부르던 입에선 차마 담지 못할 욕설이 튀어나왔고 따뜻했던 아들의 집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결국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문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 25억을 날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현관문을 나서려는 그 순간 어머니의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뜻밖의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세탁기 속에서 곤죽이 되어 돌아가던 그 젖은 종이가 사실은 어머니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300원짜리 가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돈만 보고 달려들었던 이 폐륜 며느리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이말순이에요.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칼바람이 불어도 장마비가 쏟아져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손은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이 손으로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의대까지 보냈습니다. 제 자랑이었어요. 민수가 의사가 되고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간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아들 집에 다녀왔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했어요. 갈치를 토막내고 물을 깔고 양념장을 만들었죠. 멸치볶음도 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무쳤어요. 김치도 따로 담가서 통에 담았습니다. 반찬통이 8개나 됐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죠. 지하철로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까지 갔어요. 33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죠. 손엔 묵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21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탔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아마 생선 냄새가 났나 봐요. 민망했습니다. 얼른 가방을 뒤로 숨겼죠. 29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10살배기 손자 준혁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왔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코를 막았어요. 할머니 냄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생선을 좀 만져서 그래. 미안하다. 준혁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 할머니 냄새난다고. 더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그때 며느리 지연이가 나왔어요.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응, 반찬 좀 해왔어. 가방에서 통을 꺼내려는데 지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집감 떨어져요. 2층에 사는 사람들 다 예민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안에 생선 냄새 배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지연이는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반찬통만 쏙쏙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방을 제 손에 쥐어줬죠. 오늘은 바빠서요. 저희 약속 있어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부끄러워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1층에 내려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네, 엄마. 바쁜 듯한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 갔다 왔는데. 아, 그래요. 엄마, 근데 지금 좀 바빠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과 있는 것 같았어요. 반찬 좀 해갔는데 지연이가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나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로비 소파에 앉았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웃고 있었죠. 엄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러웠어요. 민수도 저렇게 제 손을 잡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뛰어나왔었죠. 엄마 부르면서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저한테서 멀어진 게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였나요? 아니면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시장에서 보냈죠. 새우, 조기, 갈치, 오징어를 팔았어요. 손님들한테 싱싱한 거 골라드렸습니다. 값도 깎아줬어요. 단골들이 많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민수를 키웠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요. 의대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죠. 제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꿈은 이렇습니다. 민수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돈도 잘 벌었죠. 강남에 집도 샀고요. 좋은 차도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들이 성공했는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지하철역에 내렸습니다. KTX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몸도 마음도요. 역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 사려고요. 계산대 옆에 로또 용지가 있었어요.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알바생이 용지를 건넸어요. 자동으로 번호를 찍었습니다. 5,000원을 냈죠. 로또를 가방에 넣었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민수 사진을 봤어요.
작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어요. 조명을 켰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제야 몸이 풀렸죠. 온몸이 아팠어요. 어깨도 허리도 다리도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50년을 시장에서 일한 게 뭐가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제 서울 다녀온 게 아직도 남아 있었죠.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침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컵 마셨죠.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시장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기로 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침대에 다시 누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보험 광고 전화였습니다. 끊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가방을 열어서 짐을 꺼냈습니다. 빈 반찬통이 나왔어요. 어제 민수 집에서 가져온 거였죠. 씻어야 했는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가방 안쪽을 뒤적였어요. 지갑이 나왔죠.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어요. 로또였죠.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였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당첨 번호 확인하는 거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추첨분이었죠.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6, 14, 22, 28, 35, 41. 보너스 번호는 19였어요.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평생 로또 사본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었죠. 손에 든 로또를 봤습니다. 첫 번째 줄 번호를 확인했어요. 6, 14, 22, 28, 35, 41. 잠깐. 똑같았습니다. 다시 봤어요. 천천히 하나씩 확인했죠. 6 맞았습니다. 14 맞았어요. 22, 28, 35, 41. 전부 맞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 본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6, 14, 22, 28, 35, 41. 로또를 또 봤어요. 6, 14, 22, 28, 35, 41. 틀림없었습니다. 전부 일치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1등이었어요. 1등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당첨금을 확인했습니다. 25억 3천만 원이었어요. 세금 떼면 18억쯤 남는다고 했죠. 18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평생 번 돈을 다 합쳐도 안 될 금액이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또를 꼭 쥐었어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현실이었죠. 꿈이 아니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눈물도 났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요. 지연이의 냉정한 얼굴이요. 준혁이가 코를 막던 모습이요.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로또를 내려다봤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기뻤는데 뭔가 허전했죠.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로또 당첨됐다고요. 18억이나 생겼다고요. 하지만 주저됐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뀔까요? 지연이 생각도 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지연이요. 돈 소식 들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갑자기 친절해질까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알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건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로또를 조심스럽게 넣었죠.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거든요. 당첨금 받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죠. 시장 앞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물었어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받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등이세요. 축하드려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5억 이상은 본사에 가야 한다고요. 신분증이랑 로또 가져가면 된다고 했죠. 황금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죠.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다고 했어요. 직원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이랑 로또 주세요. 건넸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로 뭔가 조회했어요. 맞으시네요. 1등 당첨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어요. 자세히 설명해줬죠. 세금 얼마 떼고 실수령액이 얼마고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었어요. 일주일 후에 입금된다고 했죠. 혹시 주변에 말씀하셨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비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많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죠. 몸은 피곤했는데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요? 아니면 여행을 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민수였죠. 민수가 이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기뻐해 줄까요? 아니면 돈만 노릴까요? 알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민수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네, 엄마. 민수야, 엄마 할 말 있어. 뭔데요? 바쁜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로또 당첨됐어. 1등.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응, 25억. 세금 떼면요. 18억쯤 남는데. 민수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 아니죠? 진짜야. 일주일 후에 입금돼. 엄마, 잠깐만요. 지연아. 민수가 지연이를 불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부산까지 오게. 당연하죠. 곧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온대요. 부산까지요. 어제는 택배로 보내라던 사람들이요.
오늘은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나였죠. 돈 소식 듣자마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죠. 과연 민수와 지연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요. 혹시 아나요? 제 걱정이 기우일지도요. 아니면 제일 무서운 진실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걸요. 알아야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그래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민수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언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도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비린내 난다고 피하던 손이요. 오늘은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들어와.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단칸방이었죠. 낡은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응, 익숙해서. 지연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죠. 둘 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엄마, 로또 어디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행에 맡겼어. 일주일 후에 입금된대. 확실해요. 진짜 1등 맞아요. 응, 확인했어. 지연이가 입을 가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이런 운이. 그러게. 나도 놀랐어. 민수가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18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차를 끓여줬어요. 보리차밖에 없었죠. 컵에 따라서 건넸습니다. 민수가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어색했죠. 괜찮았어.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상냥했죠. 그래도 할 수 있어. 아직 힘 있어. 무슨 말씀을요. 이제 일 그만하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님. 이제 모시고 살아야죠. 지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 그 차가운 표정은 어디 가고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죠. 강남 아파트로 모실게요. 방도 따로 드리고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집값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방 나오면 계약해야죠. 지연이가 다급해졌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밥을 해야 했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죠. 나가서 먹을까?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죠. 마트 갈게요. 장 좀 봐올게요. 아니야. 그냥 나가서. 안 돼요. 어머님, 집에서 제가 해드려야죠. 지연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민수도 따라 나섰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민수와 지연이가 진짜 변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죠. 18억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둘이 돌아왔어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비싼 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샀더군요. 지연이가 부엌에 섰어요. 요리를 시작했죠.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요리를 해주다니요. 평소엔 배달만 시켜 먹는다고 했는데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에 전복구이에 샐러드까지요. 호화로웠어요. 어머님 드세요. 지연이가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젓가락도 놓아줬어요. 과할 정도로 친절했죠. 맛있다. 다행이에요. 더 드실래요? 아니, 충분해. 밥을 먹는 동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백화점 갈까요? 옷 좀 사드릴게요. 옷은 있어. 어머님, 좋은 옷 입으셔야죠. 이제 다르잖아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돈 생겼으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였죠.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다 할게요. 지연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쓰레기를 버렸어요. 둘 다 부지런히 움직였죠.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차가웠던 사람들이요. 오늘은 천사처럼 굴고 있었어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너희는? 저희는 모텔 잡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둘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죠.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죠. 민수와 지연이의 변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역시나 민수와 지연이였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지연이가 아침을 사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였어요. 비싼 브랜드였죠. 같이 먹어. 셋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백화점 가요. 옷이랑 신발 사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이었죠. 옷을 골라줬어요. 비싼 옷들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이런 옷은 처음이었죠.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지연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몇 벌을 더 샀어요. 신발도 샀죠. 가방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는 민수를 봤습니다. 500만 원이 넘었어요. 평소 민수 같지 않았죠. 원래 아끼는 성격이었거든요. 고맙다. 뭐려? 이 정도는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또 지연이가 요리했어요. 오늘은 더 화려했죠. 초밥에 랍스터까지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핵심을 찌르더군요.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저축하실 거예요. 글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명예 이전 생각 없으세요? 명예 이전. 네, 세금도 아낄 겸요. 미리 저한테 증여하시는 게 어때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낼 줄은 몰랐어요.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미리 계획은 세워야죠. 지연이가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두드렸어요. 18억에서 반은 저희한테 주시면 어때요? 9억이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9억을 달라고요. 나머지 9억으로 어머님 쓰시고요. 그럼 딱 좋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그게 나을 거예요. 돈 관리 힘드시잖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둘 다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지연이가 재촉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간절했죠. 아니,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졌어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불러. 어머님, 조금만 더 드세요. 아니야. 됐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거실에서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너무 급하게 굴었어.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미리 말해둬야 하잖아. 민수였습니다. 9억 받으면 뭐부터 할까? 집 바꿀까? 차도 바꾸고.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돈을 벌써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민수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만 보고 있었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의 냉대는 진짜였고요. 오늘의 친절은 가짜였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테스트가 필요했죠. 진짜 마지막 테스트가요. 이틀 후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할 거예요. 둘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계획이었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왔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요리를 해줬어요. 설거지도 했죠. 청소도 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역할이었어요. 민수는 병원 일정을 조정했대요. 환자 예약을 미뤘다고 했죠. 저 때문에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요. 돈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입금된다고 했죠. 18억. 내일이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왔습니다. 오늘따라 들떠 있었어요. 표정에 다 드러났죠. 어머님, 내일이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 10시. 와, 드디어네요. 민수가 손뼉을 쳤어요.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화려했어요. 한우에 전복에 대게까지 있었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축하 자리잖아요. 지연이가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접시에 담아줬어요. 고맙다. 뭐려? 당연한 거죠. 민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에요. 잔을 부딪혔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죠. 밥을 먹는 내내 둘은 내일 얘기만 했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자고 했어요. 같이 은행 가자고도 했죠. 어머님 명예 이전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벌써 준비해뒀더군요.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일 보자. 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조급했습니다. 빨리 돈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게 보였죠.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8시쯤 됐을까요? 저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빨래 좀 해야겠다. 일어서서 바구니를 들었어요. 방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아. 익숙해. 세탁기 앞에 섰어요. 빨랫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속옷,
티셔츠를 넣었죠. 그리고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바지였어요.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죠. 세제를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탁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빨래가 끝난 거예요.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넣을게요. 응, 고마워. 지연이가 세탁기 쪽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죠. 잠시 후 지연이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어요. 굳어 있었죠.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거, 뭐예요? 지연이 손에 든 건 젖은 봉투였어요. 종이가 뭉개져 있었죠. 물에 젖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어요. 봉투를 들여다봤죠. 이게 뭐예요? 빨래하다가 나왔어요. 지연이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젖은 종이가 나왔어요. 번져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지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커져 있었죠. 어머님, 왜 그래? 이거,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가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응? 이거 뭐예요? 뭔데? 복권?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봤죠. 어머, 이게 거기 있었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나 봐. 뭘 넣어뒀는데요? 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또요. 이게 로또라고요.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가 흩어졌죠.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지연이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펼쳐봤죠? 물에 번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무너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죠. 엄마, 은행에 연락해요. 복권 번호 있잖아요. 번호는 기억 안 나. 뭐라고요? 한 번만 봤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번호는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지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글쎄,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훼손된 복권 복구 방법을요. 엄마, 로또 본사에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내일 아침 일찍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죠.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미안하다. 실수였어. 실수요. 18억이 날아갔는데 실수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민수가 지연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저것 봐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둘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둘의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넘었어요. 둘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죠. 어머님, 정말 번호 기억 안 나세요? 지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번째였어요. 응, 기억 안 나. 조금이라도요. 미안해.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됐어요. 둘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은 가봐야겠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도 따라 일어났죠. 내일 다시 올게요. 은행 가봐야 해요. 그래.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둘을 배웅했어요. 어머님,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일 꼭 해결하세요. 협박 같은 말투였습니다. 응, 알았어.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봤어요. 마트 영수증이었죠. 며칠 전에 산 거였습니다. 진짜 로또는 가방 안에 있었어요.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민수와 지연이의 진짜 얼굴을요. 완전히 벗겨진 가면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확실하게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순간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쯤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죠. 계속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와 있었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18억 원. 10시에 입금된다더니 일찍 들어왔네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억이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문을 열었죠. 민수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엄마, 들어와.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가 곧장 물었어요. 은행 연락 왔어요. 응, 입금됐대. 진짜요. 민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연이도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복권 문제는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민수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 은행 전화해봐요. 상황 설명하고요. 나중에 할게. 왜요? 지금 당장 해야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공손함은 사라졌어요. 지연이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챙겨왔더군요. 어머님, 이거 로또 본사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알아봐야지. 지금 가요. 지금 당장요. 다급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아침은 먹고, 아침은 무슨요? 18억이 날아갔는데,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제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가 지연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이 돼요. 당신 어머니가 18억을 날렸다고요. 알아. 나도 화나. 둘이 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엄마, 정말 번호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요. 미안해.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함쳤습니다. 집이 떠나갈 듯 했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 꺼내더니 식탁에 놓았죠. 어머님, 밥 차려드릴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계란을 후라이팬에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밥을 담았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상이 앞에 놓였습니다. 대충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배는 고프시겠네요. 18억 날려놓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말렸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바지에 넣어둔 걸 빨래를 해요. 상식적으로 실수했다니까. 실수요. 73년 사시면서 실수 한 번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건 좀 심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끝나요. 18억인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배불러. 또요. 아침도 제대로 안 드세요. 지연이가 인상을 썼습니다. 그때 민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죠. 네, 병원이요. 아, 네.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수술 있어요. 가봐야 해요. 엄마, 로또 본사 꼭 연락해요. 알았죠. 알았어. 민수가 나갔습니다. 지연이만 남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어머님, 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응?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왜 해? 지연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릇이 덜컹거렸어요. 이럴 거면 왜 로또를 사요? 왜 당첨됐다고 말해요?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요. 변명도 가지가지 하시네요. 독설이었습니다. 가시가 돋친 말투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지연이는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어머님, 점심 드세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대충 끓인 라면이었어요. 그릇에 담지도 않았죠. 냄비째 내놨습니다.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쏘아붙였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계속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다 드셨어요. 응.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요. 냉소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엄마, 로또 본사 연락해 봤어요. 아직? 왜요? 고함쳤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어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요. 알았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로또 본사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복권이 훼손됐는데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복권 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번호 모르면 불가능하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뭐래요? 번호 모르면 안 된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가 벽을 쾅 쳤습니다. 주먹으로 쳤어요. 소리가 크게 났죠. 망했어. 다 망했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어머님,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요. 일부러 훼손시킨 거 아니냐고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아니면 정말 로망 난 거예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병원 가봐야 해요. 엄마 상태가 이상해요. 나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18억을 날려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지연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님 정신 상태 이상해요. 뭐라고? 치매 검사받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고함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가득했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뺨을 때리려는 듯한 손동작이었습니다. 참았지만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요. 진짜 다 망쳤어.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쉰 소리였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나았어. 진작 그럴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제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죠.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랑 못 살아요. 옷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야, 지연아. 만지지 마세요. 뿌리쳤습니다. 힘이 셌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제 물건을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가요. 당장. 민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릴 사람은 엄마예요. 봉투 3개가 찼습니다. 제 물건이 다 들어갔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안 나요. 나가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밤 9시였거든요. 민수야, 제발. 엄마는 이제 내 엄마 아니에요. 끝이에요. 봉투를 복도에 던졌습니다. 저를 밀쳤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봉투 3개가 나뒹굴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방에서 꺼냈죠.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봉투가 나뒹굴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은행 문자였죠.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쿵쿵 쳤어요. 민수야, 문 열어. 안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세요. 돌아가시라고요. 문 좀 열어봐. 싫어요. 다시는 안 봐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물러섰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나씩 챙겼죠. 그리고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은행 앱을 실행했죠. 앱이 열렸습니다. 알림음이 크게 울렸어요. 띠링. 오은행입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음성이었습니다.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1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8억. 또박또박한 음성이었죠. 순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왜? 지금 그게 뭐예요? 은행 알림. 민수도 나왔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알림 왔어. 18억이요. 응.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보려 했어요. 보여주세요. 물러섰습니다. 휴대폰을 감췄어요. 왜요? 볼 필요 없어? 어머님.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돈이 들어왔다고요. 진짜로요. 그렇다는데. 그럼 복권은요? 복권.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바닥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뒤졌어요. 가방이 나왔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로또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깨끗한 상태였어요. 이거 말이지. 민수와 지연이가 멍하니 봤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로또는 여기 있었어. 은행에 황금 신청하고 일주일 전에 다시 찾아왔지. 그럼 세탁기에 넣은 건 마트 영수증. 주머니에서 영수증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챙겨뒀던 거예요. 펼쳐서 보여줬죠. 며칠 전에 산 거야. 우유랑 계란 샀던 날이었어. 지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그럼 어머님은? 응,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요. 응, 처음부터. 민수가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응, 마지막 시험.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어요. 돈 생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보는지. 엄마. 그리고 결과는 봤어. 확실하게 봤지. 지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저희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걱정? 웃음이 터졌습니다. 냉소였어요. 돈 잃었다고 쫓아내는 게 걱정이야.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니야. 진심이었어. 너희 본심이었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꿇어 앉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연기 같았죠. 지연이도 기어왔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어머님, 나라고 했어. 뿌리쳤습니다. 지연이가 넘어졌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다 봤어. 어머님, 저희가 정신없어서 노망났다고 했어. 요양원 보낼 거라고 했지.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그건 경찰 부른다고도 했어. 치매 검사받게 한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엄마. 지금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돈 잃었을 때 버리는 게 자식이야. 엄마. 진짜 부모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 돈 있든 없든 부모는 부모거든.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어요. 너희는 달랐어. 18억 있을 땐 천사였지. 없어지니까 악마가 됐어. 잘못했어요. 정말. 나한테 쓸 돈은 1원도 없어. 엄마, 그게 무슨. 18억 중에 5억은 요양보호사 순자씨 줄 거야. 요양보호사요. 응, 3년 전에 아팠을 때 날 챙겨준 사람이야. 너희는 한 번도 안 왔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억은 자갈치 시장 동료들한테 나눠줄 거야. 평생 같이 일한 사람들이거든. 엄마, 5억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해.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 많으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희망을 품은 목소리였어요. 3억은 내 노후 자금. 그럼 너무 적잖아요. 어머님이 더 쓰셔야죠. 충분해. 나한텐. 나머지는요? 나머지 5억은요? 너희한테. 지연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는 거 아니야. 화난 얼굴이 굳었어요. 딱 18원 줄게. 커피값도 안 되지. 뭐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너희 같은 자식들 없는 곳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제 돈이잖아요. 내 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돈이야? 아들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너는 날 버렸어. 돈 없다고 쫓아냈잖아. 그건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엄마,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돌아오세요. 지연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죠.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었죠.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밖은 깜깜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어요. 역으로 가주세요. 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사는 곳이었죠.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거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순자 씨, 내일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장 동료들 단체방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좋은 소식 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가족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돈을 냈어요. 내렸죠. KTX 매표소로 갔습니다. 부산행표를 샀어요.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였습니다.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지연이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통이었어요. 읽지 않았죠. 차단했습니다. 번호를 막았어요. 둘 다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기차였어요. 일어섰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를 탔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죠. 편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놨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어요. 전부 민수와 지연이었죠. 문자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하나 열어봤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할 얘기 있어요. 민수였습니다. 지연이 문자도 봤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진짜 오해라고요. 설명할게요. 지웠습니다. 전부 지웠어요. 읽을 필요도 없었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10시였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죠. 씻고 나왔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어요. 이체 좀 하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얼마요? 5억이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5억이요. 네, 이 계좌로요. 종이에 순자 씨 계좌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명의가 김순자 씨네요. 가족이세요? 아니요, 은인이에요.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5억 더 이체할게요. 또요? 네, 이번엔 여러 계좌로 나눠서요. 시장 동료들 계좌번호를 적어줬습니다. 10명이었어요. 한 명당 5천만 원씩이었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이체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5억 더요. 어디로요? 부산 독거노인 지원센터요. 직원이 찾아줬습니다. 센터 계좌번호를요. 이체했어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제대로 쓴 것 같았죠.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어요. 말순아, 어디 갔었어? 서울 다녀왔어. 아들 보러. 응.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동료들 10명이 모였죠. 오늘 내가 쏜다.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었어. 밥을 시켰습니다. 회도 시켰어요. 소주도 한 병씩 시켰죠.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계좌 확인해봐. 왜? 그냥 확인해 보라니까.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켰죠. 이게 뭐야? 왜? 5천만 원이 들어왔어. 다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했어요. 놀라는 소리가 터졌죠. 나도 들어왔어. 나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명이 동시에요. 말순아, 이거 내가. 응, 내가 보냈어. 왜? 로또 당첨됐거든.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등 당첨됐어. 25억. 헐. 누군가 소리쳤어요. 세금 떼고 18억 받았어. 그 중에 5억을 너희한테 나눠준 거야. 말순아.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평생 같이 일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앞으로도 잘 지내자. 그럼 당연하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저녁 때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제 계좌에 갑자기 5억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3년 전 아팠을 때 날 챙겨줬잖아요. 아들은 한 번도 안 왔는데. 언니, 진짜 고마웠어요. 그때 순자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 저 이렇게 큰 돈 받아요. 당신 받을 자격 있어요. 순자 씨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수님 감사합니다. 5억이라니요. 잘 쓰세요. 꼭 어르신들 위해 쓰겠습니다. 부탁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순자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이거 봐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지연이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찾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걱정돼요.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죠. 댓글을 봤습니다.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걱정은 무슨요? 돈 날렸다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네요. 며느리가 뻔뻔하네. 시어머니 돈만 노린 거 다 알아요. 냉혹한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댓글 달아요. 아니야. 그냥 둬. 그래도 관심 줄 필요 없어.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지연이가 뭘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집으로 배달됐죠.
뜯어봤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 없었어요.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 후로도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전부 버렸죠. 2달쯤 지났을까요? 편지가 끊겼습니다.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그게 나았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일은 그만뒀어요. 이제 쉴 때가 됐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깨끗한 곳이었어요. 햇볕이 잘 들었죠. 가구를 샀습니다. 새 침대, 새 옷장, 새 식탁을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꾸몄어요. 동료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수다 떨었죠. 순자 씨도 자주 왔어요.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바다를 봤죠. 아름다웠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문득 민수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민수요. 제 손을 잡고 걷던 그 아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배워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를요. 왜 18억 중에 18억만 줬는지를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만 있으면 됐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73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잃은 게 아니었죠. 원래 없었던 거였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죠.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73년 만에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시간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말순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자. 거울 속 저도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것이 된 인생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했죠.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살아있어서요. 깨달아서요. 자유로워서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은 채로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워서였죠. 진짜 저를 되찾아서였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25억보다 귀한 선물이었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 없는 잠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하루였습니다. 제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건 계속될 거였습니다. 영원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주인공과 같은 결정을 하셨을지요?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